자, 여러분 이제 중복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복조합 세 번째 시간이에요. 좀 개동전 중복조합이 경우의 수 파트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꽃입니다. 꽃. 자, 필수 예제.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책의 필수 예제 19번부터 보겠습니다. 18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필수 예제 1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19번하고 18번 하나 할 건데요. 우리 함수 얘기 많이 했었지. 여기에 정의역 원소가 1, 2, 3이고 공역의 원소가 뭐라고 나왔냐면 1, 4, 5, 6, 7이라고 나왔어. 4, 5, 6, 7이라고 나왔는데 1번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이론함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의 값도 다르다라고 했던 거야. 그치? 자, 이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밑줄 쳐보세요. 1대1 함수. 자, 근데 1대1 함수 찾기 전에 그 위에 우리 기본적으로 0번 해놓고 함수의 개수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총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왔더라? 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자, 우리 이거 함수의 개수 셀 때 내가 어떤 그림 도식화하면 좋다고 했지? 1이 연결되는 값, 2가 연결되는 값, 3이 연결되는 값. 그래서 7개를 가지고, 7개가 아니죠, 미안해. 4개를 가지고 3번 선택해서 정의역의 함수값이 될 숫자 3개를 선택해 주는 거야. 근데 4, 4, 4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치? 4, 4, 7, 7, 4, 4는 다른 거. 그래서 함수는 그냥 어떻게 찾으면 돼? 4개 중에서 3개를 뽑되 중복해서 뽑는데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취급해줘야 돼. 그래서 중복 순열의 개념이고 1대1 함수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 선택된 3개의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4, 5, 6 선택하는 거랑 6, 5, 4 선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순서도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개념은 4P3 순열 개념이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하고 내가 계속 설명했던 거, 얘가 이거면 x1, x2. 자, 이게 이제 무슨 함수지? 밑줄 딱 긋고, 얘는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커.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하지 않고 뽑아야 돼. 중복하지 않고 뽑은 다음에 이 3개를 뽑은 3개를 여기다가 크기 순 배열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크기 순 배열은 뭐가 된다? 바로 C다. 그래서 얘는 5C3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수업을 우리 안 들었던 혹시나 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봐보세요. 1, 2, 3, 4, 5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복하지 않고 3개를 택하는 가지수 당연히 5C3이겠지? 두 번째, 중복하지 않고 3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가 되죠? 5P3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고 걔네들 선택한 3개를 크기순 나열하면 몇 가지가 될까? 이 크기순 나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왜? 페이크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3개를 고릅니다. 내가 숫자 3개를 일단 이렇게 3개를 골랐어요. 2, 4, 5를 고르고 거기서 걔네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2, 4, 5 하나밖에 배열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5C3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C하고 같은 개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냥 함수도 어떻게 돼? 아니, 증가 함수도 어떻게 돼? 4개의 숫자 중에서 들어올 숫자 3개를 선택해서 크기 순으로 배열해 줘야 돼. 그래서 C가 되는 거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번이죠. 3번 밑줄 치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증가함수처럼 보이는데 증가함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요 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등호가.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갔을 때 여기다 밑줄 딱 치고 이 증가함수를
그냥 증가함수가 아니라 단조 증가함수 이렇게 갖다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냥 증가함수가 아니라 단조 증가함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배열되는데 같은 것도 허용된대. 그러니까 여기가 4, 4, 5 이렇게 되는 것도 상관없대. 그 얘기는 4를 2번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뽑는 거는 2번 뽑대. 중복해서 뽑아도 2번 뽑다가 아니라 중복해서 뽑아도 상관없대. 뽑고 난 거를 크기 순으로 배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크기 순 배열은 조합이잖아. 그래서 얘는 중복해서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OH3 중복 조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완전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 조합이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 2번 표현을 이렇게 증가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함수값 3개가 여기가 바로 뭐야? F1이고 얘가 F2이고 요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F3이니까 단순 증가함수를 이렇게 갖다가 표시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단조 증가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1, F2, F3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 그래서 단조 증가를 표기하는 방법 이렇게 증가함수는 이렇게 그래서 함수 값들을 구체적으로 다 써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단조 증가 방식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는 뭐 그냥 바로 너무 쉽죠? 단조 감소라고 하면 되겠다. 64번은 확인 체크 64번은 그래서 얘는 6H3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죠? 그렇지? 확인 체크 64번은 6H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조 감소도 마찬가지. 크기순을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배열한다? 그래도 뭐가 되겠어? 여전히 값은 C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니? 모든 함수 4개, 4개,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가 결국 중요한 P, 파이, C, H, 그치? 걔네들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참고 하나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잠깐만 한번 해볼게. 함수의 개수 세다가 이런 경우도 앞으로 여러분 많이 볼 건데 1, 2, 3, 4 x가 1, 2, 3, 4 이렇게 있어. 뭐냐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함수에서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x1과 x2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자, 요런 함수가 뭐였지? 이게 1대1 함수였지? 1대1 함수, 혹은 이제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되겠지? 1대1 함수인데 거기다가 뭘 추가하냐면 단 fx는 x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대1 함수긴 함수인데 x는 x로 대응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1, 2, 3, 4의 연결값, 즉 함수값이 1, 2, 3, 4. 요 1은 1로 가면 안 되고 2는 2로 가면 안 되고 3은 3으로 안 되고 4는 4로 가면 안 돼. 요런 거거든.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자, 요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교란 순열이라고 해요. 혹은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건데 참고로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나 자신으로 가면 안 되고 2도 나로 가면 안 되고 3은 내 자신으로 안 되고 4도 나 자신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여러분, 그치? 파자마 파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A, B, C, D가 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선물을 준비해 왔어. 그래서 랜덤하게 딱 꺼내놓고 선물을 하나씩 딱 가져가는데 자기는 자기 선물을 안 고르는 거야. 다 4명 다 다른 남의 선물을 고르게 되는 경우. 그걸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함수가 바로 뭐야? 하나씩 한 개의 선물을 가져갔는데 찍었는데 서로 다르게 다 찍었는데 내 걸 내가 갖진 않았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는 교란 순열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란 순열의 가지수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봐봐. A, B, C, D가 있을 때 4명이 교란 순열을 하면 A는 뭘 갖지 않는데 내 걸 가지면 안 되니까 B 거를 갖던지 C를 갖던지 D를 가지면 돼요.
그럼 A가 B를 갖잖아? 그죠? A가 B를 가지면 남은 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B, C, D가 되는데 여기가 B는 그러면 뭐가 돼? A, C, D 중에서 A를 가질 수 있고 C를 가질 수도 있고 D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남은 건 D, C니까 얘가 D를 갖고 C를 가지면 돼. 그래서 수용도를 다 찾아주는 거야. A, D니까 얘가 D를 갖고 A를 찾고요. 얘가 D를 가지면 남은 건 A, C니까 얘가 A를 갖고 얘가 C를 가져야 돼.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 그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야.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하면 확률에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알았죠? 교란 순열의 수라고 해서 따로 적으세요. 알았죠? 3명. 3명이 교란 순열을 한다. 4명이 교란 순열을 한다. 5명이 교란 순열을 한다. 그러니까 3명이 모여서 파자마 파티, 남은 다른 사람의 그런 거. 그치? 요도 나머지 이렇게 쭈쭈쭉 하면 어떻게 되겠어? 3명은 2개. 3명은 2가지가 나오고요. 4명은 방금처럼 9가지가 나오고요. 5명은 44가지가 나온다는 거 정도 그냥 참고로 기억하세요. 매번 수영도 이거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 이제 확인 체크 18번으로 넘어오세요. 확인 체크 18번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파자마 파티를 남자애들은 안 하는 거 알고 있니? 혹시? 그쵸. 남자애들은 절대 파자마를 입지 않아요. 파자마를 입는 남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 얘 중에서 18번, 0은 몇 개이다? 2개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됐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저번에 했던 중복조합 2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볼게. A, B, C, D는 0이 2개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이제 방정식의 해외가지수를 찾는 건데, 0이 2개래, 얘들 중에. 그래서 1단계, 뭘 찾아주면 돼? 0인 것을 정해주는 거야. 그럼 0인 것을 정하는 건 넷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걔네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42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2단계 찾아봐. 얘가 만약에 0으로 잡고 얘도 0으로 잡았다고 해봐. 그럼 이거의 방정식의 가지수만 찾으면 되잖아. 얘들의 방정식은 의미하는 정수의 가지수니까 EH10이겠지. 그래서 곱해주면 확인체크 18번은 답이 나오는데 사실 확인체크 18번보다 지금 그 밑에 확인체크래. 필수예제 18번보다 그 밑에 있는 2개의 확인체크가 오늘 하는 중복조합 3번째 시간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확인체크 62번을 보자.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다. 여러분이 확통하면서 이런 건 이제 상식이야. 모든 숫자들의 곱이 홀수가 나온다는 건 전부 다 한 개도 빠짐없이 얘들이 뭐가 되고 있다? 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라도 짝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은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봐봐. 나는 A, B, C, 12가 된대. 자, A, B, C는 모두 홀수인데, 자, 여기 볼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세 숫자는 모두 12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될 숫자, B가 될 숫자, C가 될 숫자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단조 증가 방식의 배열을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단조 증가 아까 했던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럼 셋 다 모두 홀수니까 12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9, 11.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바로 뭐야?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근데 중복해서 뽑아도 돼. 3, 3 이렇게 뽑아도 돼. 3개, 6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뽑아서 뽑은 3개를 이 방향으로 크기순 배열하니까 크기순 배열은 무슨 개념? 조합이라고 했어요. 크기순 배열은 배열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섞어줘야 되나라는 건데 섞을 수가 없어.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뽑는 가지수만 세면 되는 거야. 근데 6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뽑으니까 6H3이다. 그래서 단조 증가를 이렇게도 이제 함수와 같은 단조 증가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확인 체크 63번도 한번 해볼까요? 6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체크 63번 보세요. 확인 체크 63번 1A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B 땡땡 O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10 이렇게 돼 있어.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주냐면, 자, A와 B를 정해주고 C와 D를 정해주는 건데, 자, A, B는 무슨 방식이다? 두 개의 숫자가 증가하는 방식이고, C, D는 단조 증가하는 방식인 거예요. 크기순 배열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봐봐. B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B가 될 수 있는 숫자 조합은 대신 A는 1보다 커. 그러니까 A는 2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2, 3, 4, 5, 4개야. 그치?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숫자,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들은 4개가 대상이야. 넷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중복하지 않고 뽑아야 돼. 애들이 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넷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2개를 뽑은 다음에 크기순 배열 하니까 4H2가 되고요. 얘네들은 봐봐. C는 5보다 크니까 6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7, 8, 9. 자, 갖다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D는 10까지 가능해. 그래서 5개의 숫자들 중에서 2개를 중복하고 중복 허용해서 뽑은 다음에 크기순 배열. 그러니까 OH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2개 갖다 곱하면 A, B, C, D를 다 정하는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정도로 하기에는 우리가 또 영상이 또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 마플에서 몇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마플 폈어요. 273번 잠깐 펴볼까요? 273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x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함수의 가지수 할 때는 이렇게 도식화를 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F1과 F2가 있단 말이야. F1, F2 얘들은 이렇게 크기순으로 배열된대. 근데 등호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어느 방식이냐면 단조 증가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숫자 2개를 우리가 어디서 골라주면 되겠어? 자, 3, 4, 5, 6, 7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단조 증가 방식으로 배열해 줘야 돼. 그러니까 배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게 되겠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안 정했잖아. 3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은 당연히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 5C1.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6C2고요. 얘는 곱하기 5가 돼서 이게 15고 얘는 5가 돼서 75가 되겠다. 그래서 273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274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이렇게 있어. 예전에는 이게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런 거가 기출문제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서 좀 흔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쓰는데 얘는 F2가 어떻게 됐니? F2가 4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 함수를 단조 증가 방식이 되도록 3개의 숫자를 선택하시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부터 정하자. 걔는 4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4H1 이렇게 주면 돼. 4C1 해도 상관없지 뭐. 그치?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4H1, 4C1, 4P1, 4파이1 오른쪽에 1인 경우는 다 한 가지야. 0인 경우도 당연히 한 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 아래 첨자가 0인 경우는 전부 다 1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1인 거고. 그래서 왜 오른쪽이 1이거나 0일 때 얘는 다 1, 전부 다 1이 되겠지? 얘는 전부 다 4가 되는 거죠. 그치?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4가지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체크해 줘야 되냐면 여기를 선택해 줘야 돼. 2개를 단조 증가 방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4, 5, 6, 7 4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옵니다.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5C2가 되니까 40 나오겠다. 5C2가 10이니까 계산해 보면 그래서 274번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넘어가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277번 잠깐 봐볼래? 이런 거가 있어.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 요거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라고 한 거야. 자, 이렇게 돼요. 문제를 봐봐요. 자, F2하고 F3이 6이라고 나왔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뭐냐면, 자, x를 봐봐. 1, 2, 3, 4, 5, 6이고, 자, y는 공역은 1, 2, 3, 4, 5, 6, 7, 8, 9, 10. 10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자, 6개의 숫자를 선택해 주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6개에 대응되는 함수값 6개를 선택해 줘야지. 근데 가를 보면, 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개의 곱이 6이 나온대. 두 함수값, 즉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곱이 6이 나와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까? 일단 그건 잠깐 패스. 그 다음에 나와보세요. 나와보면 요 표현이 나왔는데 n이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1, 2, 3, 4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러면 f1이 f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럼 f2는 f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아까 여기서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n에다 3 대입하면 f3은 f4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얘 6이 없네, 이런. 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를 대입해 보니까 F4는 F5보다 작거나 같다. 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 내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무슨 방식이다, 이거? 단조 증가 함수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번에 요렇게 쓰기도 한다. fx1, fx2라고 쓰기도 한다. 요렇게 단조 증가를 나타내는 거랑 모든 정의역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단조 증가 방식, 크기 순 배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그치?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4 이하인데, 자, 여기잖아. F2 곱하기 F3이 6이다? 그럼 얘가 6이 되는 방법은, 근데 단조 증가 방식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두 숫자 곱이 6이 나오는 조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하나, 얘가 1이고 얘가 6이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얘가 얼마 되느냐면 2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1번. 자, 계산해 보자, 이제.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 1번. F2가 1이고 F3이 6일 때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제 함수값 찾아줘야 돼. 함수값. 여기는 당연히 누구밖에 안 들어가. 1을 하나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얘 정해주는 가지수는 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 정하는 건 뭐가 되니? 여기 6이니까 6 이상. 얘네들 중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5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고 크기순 배열하면 돼. 그래서 OH2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이제 두 번째, 이제 노란색처럼 F2가 2고 F3이 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여기는, 자, 1일 때 함수값.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가? 2, 3, 1, 2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둘. 뭐 2H1이라고 하면 상관없어. 그냥 2 곱하기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3. F3이 3이니까 F4부터는 여기서부터 가능하겠다. 그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능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대상으로 2개를 뽑아서 중복해서 뽑아서 크기순 배열하는 거니까 크기순 배열은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2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279번. 279번 봐보세요. 279번을 하면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자동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여기까지 내가 풀어주면 여러분 이제 쭉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유형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279번 좀 어렵는데 잘 봐보세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나왔다. 얘가 뭐야? 밑에 보니까 단조 증가 방식이지? 근데 단조 증가 방식인데 이렇게 나왔어. F1, 자, X 이렇게 나왔네. 1, 2, 3, 4, 5 이렇게 나왔고 얘네들의 함수값을 적어주는 거야. 자, 어디서? 공역의 원소 3, 4, 5, 6, 7에서. 근데 일단 F2가 얼마라고 고정됐어? 4라고 고정됐기 때문에 단조 증가 방식을 결정할 때 일단 먼저 F1의 값을 결정해 주는 건 4 이하 둘 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2 곱하기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세줘야 되냐면 어떤 가지를 세냐면
나머지 요 세 개 F3, F4, F5의 가지수를 단조 증가 방식으로 정해주는 가지수를 세는 건데,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잘 봐요. 자, 질문. F3, F4, F5. 자, 요렇게 이제 배열되는 가지수를 세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4잖아. F2가 4니까 우리는 4, 5, 6, 7 숫자 4개를 대상으로 3개 뽑아서 여기다가 크기 순으로 배열, 중복 가능한 H 개념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단순 이렇게 배열한다면 4H3입니다. 그런데 자, 질문. F3하고 F4에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지금. 등호가 빠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잘 봐야 돼요. 우리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두 개가 결합된 거야. A가 B보다 작다와 A와 B가 같다가 이렇게 합쳐진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단조 증가 함수에서 이 표현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 F3, F4, F5 이렇게 되는 거랑 F3, F4는 같고 F5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요거처럼 둘로 쪼개주면 이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질문에서는 지금 어떤 가지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냐면 얘 가지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얘 가지수. 근데 이게 지금 4H3이었잖아. 4H3. 그치? 4H3은 얼마냐면 계산해보면 이거 6C3이에요. 그래서 20까지야, 얘가. 근데 그 20까지 전부 다 여기다 20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누굴 빼줘야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빼줘야 되잖아, 지금. 그쵸? 20까지 중에. 그럼 얘는 뭐냐면 F3과 F4가 같다는 건 얘들은 같은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F5가 될 숫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함수를 만족하는 건 이 4, 5, 6, 7, 4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를 고르는 가지수, 2개를 고르는 가지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는 5C 10가지야.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20에서 10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10가지가 나와. 그래서 얘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곱하면 20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개별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봤죠? 하나만 마지막 뒤에 있는 문제만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딱히 네, 285번 하나만 같이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85번. 자,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 먼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의 순서상의 가지수를 셀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들을 전형해주는 방식이 뭐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단조 증가 방식이야. 그리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니까 5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중복해서 뽑은 다음에 크기 순 배열 쫙. 그치? 단조 증가 방식. H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7C3이 되는 거야. 그래서 35가 나오는데 답이 없어. 터무니없이 부족해. 왜냐면 문제는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얘의 순서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B, C의 순서상의 가지수를 구하래. 그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가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2, 3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절대값 A가 2고 절대값 B가 3이고 절대값 C가 3이라는 건 A는 뿔마 2고 B는 뿔마 3이고 C는 뿔마 3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B, C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추가적으로 더 정해줘야 돼, 우리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5 곱하기 8을 하면 2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얘 순서쌍이 아니라 절대값 그냥 A, B, C의 순서쌍인데 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려면
곱하기 몇을 하면 된다? 넘어갈 때 곱하기 8을 해주면 얘의 순수쌍의 가지수가 나오죠. 8의 이유는 왠지 알 수 있겠지? 자, 간단히 정리했고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마플 문제 풀도록 하십시오.